자, 다들 들어오셨죠? 지금 3명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우 교수님 지도 학생들만 안 들어온 걸 보면 오늘 다른 수업이 있는데 아직 안 끝난 건가? 일단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간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이 중간 우리 테스트를 결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을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또 팀원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그 팀원이라면은 지금 박승미, 김민지, 한승연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팀원 중에 그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팀에서 교수님, 네. 저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김민지입니다. 네네. 김민지 들어왔네요. 네네. 박승미, 한승연은요? 안 들어왔죠? 팀원들이 좀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중간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그 시트가 있죠. 제가 어제 안내를 드렸는데 요 중간 평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지금 수업을 하는 그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PC에 그 PC 파일에서 파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수업이 끝난 직후에 제출을 하셔야 중간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만나지를 못해서 수업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백석톡이나 이렇게 그 공지를 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아직 그 학생들이 우리가 그 수업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10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안내를 드리면은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이제 중간평가로 이루어지고요. 다음 주 수업은 지금 그 학부에서 ESG의 이해라는 그 비교과 과정의 특강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ESG의 이해라는 그 파일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에서 들으실 텐데 2주차에 걸쳐서 이제 그 ESG의 이해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이제 전문가 그 특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과 11일차, 11주차, 그 다음에 13주차 수업에서는 ESG 이해 수업을 들을 건데 이 수업이 그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이제 3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2시간씩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2개, 1교시, 2교시만 수강을 하면은 그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는 김충관 교수님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는 학생들 중에 ESG 이해를 똑같이 그 비교과로 그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김충관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저한테 그 사전에 알려주시면은 저희 수업을 따로 듣지 않아도 수강한 것으로 인정, 어느 쪽이든 한 군데 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2번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충관 교수님 수업하고 제 수업하고 같이 두 개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저한테
안내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2주차 수업에 대한 특강 수업에 대한 그 출석 체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2주차, 다음 주에는 ESG 특강 1이고요. 12주차에는 우리가 NGO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그 국제 개발 협력 사업, 그다음에 해외 현장에서 그런 사업들을 오랫동안 추진했던 실무자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NGO와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또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12, 13주차를 그 특강과 그 전문가 인터뷰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의 그 내용을 수정 보완 해가지고 14주차에 최종 보고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발표하면서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라든가 다른 팀원들이 그 지적해주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보충, 커멘트하는 부분들을 잘 메모를 해놨다가 3주차 동안에 그 11, 12, 13주차에 여러분들이 팀별 토론에서 보완, 개선을 하고 14주차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우리 수업의 마지막 그 종강 수업으로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12주차 전문가 인터뷰하는 날 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14주차 최종 보고회 날 줌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시간 수업인지 온라인 강의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이 10주차, 다음 주는 온라인 강의, 그 다음 주는 줌 실시간, 그 다음 주 온라인 강의, 줌 실시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 그래요? 노동자의 날? 오늘 빼빼로데이 아닌가? 빼빼로 드셨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강의실에서 이제 그런 이벤트도 좀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여러분들이 계속 온라인 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접촉점이 그 많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 대학 생활에 2년을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참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대면 수업하면서 그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인 시간을 그 오거나이즈 하는데 좋았다 아니면 뭐 시간을 할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얘기들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이렇게 서로 격의 없이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지금 추세로 봐서는 다음 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긴밀하게 현장 이야기라든가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기에 제가 그 다른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성적 평가 그러니까 평가가
그 굉장히 배점이 늘어났잖아요. A 학점 이상 뭐 퍼센트라든가 그래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또 그 뭐 절대 평가를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뭐 좋았다고 하면은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많이 아니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성균관대학교 최재분 교수가 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하고, 그리고 포노사피엔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 9가지의 지침이 나온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느낀 거는 우리가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대는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살아오니까 이렇게 다 된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들 시절에 살았던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법,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좀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그 포노사피엔스적인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해서, 또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서로 이렇게 어려웠던 점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책에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저자가 얘기하기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 그러면 사람이 이제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5개의 장기가 있다 그러는데,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는 그 장기가 6개래요. 이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장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과 함께 이제 그 뭐 저기 일어나고, 또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그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 좀 새롭게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계속 이제 하고 있지만, 이런 패턴 자체가 이게 이제 100%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해서 한 승현이가 안 들어왔나? 한승현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한승현이 무슨 몇 조인지 그 팀원들이 한번 한승연의 그 현재 위치를 좀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이 중간 평가표에 의해서 각 팀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5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팀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평가를 할 때 제일 먼저 발표하는 팀부터 맨 윗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뭐 3팀이면 3팀이라고 쓰고 내용을 쓰시면 돼요. 굳이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맞추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점, 또 요런 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겠다. 여기서는 왜 뭐 예를 들면 그 대상을 뭐 어린이로 했는데 어린이보다는 뭐 여성 계층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런 개선점들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6개 팀 발표가 끝난 후에
객관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팀을 제외한 5개 팀의 그 순위를 1, 2, 3, 4, 5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는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제가 메뉴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 학기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수업이 끝난 후에 제출을 하세요 그랬는데 뭐 깜빡했어요. 뭐 그리고 다음 날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내일 내도 제가 뭐 안 받겠다 이건 아닌데 받긴 받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준비가 됐나요? 발표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각 팀의 각 팀의 발표는 제가 이제 그 예상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이 10분 정도, 그래서 각 팀에서 시간 제한을 저희가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발표를 10분 정도 이내 하시고 뭐 질의응답을 꼭 받으시고 또 다른 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다른 팀의 내용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신 분들은 뭐 여기 평가표에 그 내용을 적으셔도 되죠. 그 우수성이나 개선점에 본인의 질의한 내용을 여기에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발표자는 발표가 끝난 후에 꼭 질의응답을 유도해서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는데 발표자가 답을 꼭 안 하셔도 돼요. 팀원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팀원이 있으면 팀원이 대신해서 발표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자유롭게 발표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의 내용을 앞으로 3주 동안 수정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 때 더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들으면서 최종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PBL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그런 그 작품으로 그렇게 그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11월 11일이니까요. 일을 4개 더하면 4니까 4팀부터 발표를 하시고 그 발표한 팀이 그 다음 팀을 지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4팀 발표자는 누구신가요? 네, 4팀 발표자 접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 평가표에 본인의 이름이나 학번을 꼭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팀 발표자 백승혜라고 합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흙탕물을 마시는 아이들,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보며 떠올리는 기부. 나의 작은 도움이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고 느끼셨나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신은 이미 빈곤 포르노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빈곤 포르노란 무엇일까요? 빈곤 포르노는 정확히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마치 포르노그래피처럼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그것으로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을 유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빈곤 포르노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진이나 영상들이 이 나라의 일부 모습만 보여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는 것은 평소 자주 접하는 자선단체 광고의 영향으로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는 수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편견과 차별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속의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만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로 하여금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수혜자들의 인권 침해인데요. 빈곤 포르노 수준이 가난한 모습만 골라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빈곤을 연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실제로 깨끗한 물을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서 마시게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아이를 꼬집거나 물에 빠뜨렸다가 올린 후에 촬영을 하는 등 개인의 인격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은 결국 기부자들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즉, 빈곤 포르노의 방식은 대중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더 가난하고 더 아픈 장면을 보여주며 우리들을 질병과 빈곤으로 굶주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점점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부자들은 더 큰 자극이 아니면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 기부가 줄어드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가난한 사람들의 짠한 모습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르노그래피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후원을 유도하는 것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금 모금 캠페인의 방식을 전환시키며 후원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탈빈곤 포르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다시 말해 후원 대상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내려다보며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실행할 것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대상은 수도권이 주 생활권인 2039 세대, MZ세대와 빈곤 포르노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해외 아동들로 설정하였으며 협력기관 및 자원 확보 방안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으나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MZ세대의 빈곤 포르노가 지닌 문제를 알리면서 수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아이들에게 빈곤 포르노 형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수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희 프로젝트의 실행 방법은 전광판, 버스 창문 광고, 굿즈 및 상품, 홍보 공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발표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4팀에서 얘기한 주제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4주차의 온라인 강의에서 그 마케팅에 대해 비영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사업 개발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케팅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4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금이라는 그 사업을 그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비윤리적이고 인권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광고에 의해서 많이 어, 빈곤이라는 어떤 틀을 우리 안에서 규정을 하고 간다는 문제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먼저 4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받아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혜가 일단 저기 다른 학우들에게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앞서 그 빈곤 포르노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빈곤 포르노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NGO 단체가 있는지 뭐 예시나 그런 게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빈곤 포르노 형식으로 광고하는 단체는 흔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따로 담지는 않았었는데, 흔히 유니세프나 뭐 유니세프 칠드런 그런 데서 TV 속에서 보여지는 광고나 유튜브 속에서 보여지는 후원 광고 모두가 아이들의 자극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빈곤 포르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전은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되고, 발표가 있는지 질문이 다음 질문을 유도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혹시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많이 이슈되고 듣기는 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조금 시도했던 NGO 단체나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는지 조사하신 어, 건지 여쭤보고. 광고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배트맨이 나와서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래서 배트맨이라는 영웅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도 같이 놀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아주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NGO 단체가 이제 그런 아프리카 쪽으로 기부하는 쪽이면 대부분 거기 현지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걸 그렇게 포르노적으로 담은 것을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기준은 사실 이게 공익 광고 쪽으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일단 이 광고나 매체 콘텐츠로 인해서 수혜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더 보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조 박신영이고, 일단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지, 프로노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일단 장기적인 것인지 하나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잠시만요. 또 하나는, 일단 장기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일단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먼저 초점으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가, 어, 잠시만요. 그냥 첫 하나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해줬는데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4팀에서 뒤에 실행 부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최종 그 보고회 때 이제 우리가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해준 것 같아요. 먼저 광고나 이런 거에서 지금 빈곤 포르노를 조장하는 행태다 아니다의 기준에 대해서 아까 혜지가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한번 측정 가능하게 그 지표를 만들어서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는 추상적인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부분은 빈곤 포르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좀 범주를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쉽게 아프리카나 해외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그 광고나 연말에 모금 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이제 그 마케팅 기법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현장에 뭐 아프리카 현실 뭐 지금 어떤 그 빈곤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실태를 보여주는 거에 이제 목표를 두다 보니까 목표를 보여주는 거에 뒀는데 그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그 경계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세대가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그 공영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KBS에서. 그런데 과거에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었고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이제 그 모금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저렇게까지 그 노출을 시켜가면서 모금을 해야 될까? 저렇게 그 눈물 콧물을 짜면서 모금을 해야 될까? 이런 그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이제 광고를 많이 봐서 그러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그런 우리나라 아이들을 그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국내 NGO가
광고나 광고 캠페인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쓰이는 국내 NGO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제3세계 국가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런 예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문제점의 포인트라고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을 바꿔줄 것이냐, 방법을 바꿔줄 것이냐, 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그 명확한,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분명히 소구점을 가지고 그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그 승혜가 발표할 때 저도 그런 게 진짜 있었을까?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꼬집어서 울려가지고 촬영을 한다거나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 우리나라 NGO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거나 국제 NGO, 국제적인 NGO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그 증거가 있으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 NGO와 국제개발 협력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거는 좀 그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다 그러면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회에 그 최종 보고회 때. 그래서 그런 그 4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4팀에서 다음 팀을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 팀 네, 이 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최종 보고회 때 이제 발표할 이제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개요를 짰습니다. 그래서 남은 3주 기간 동안 이 짜놓은 개요대로 구체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큰 목차는 저희가 선정한 지역의 선정 이유와 그리고 자원 확보의 방법, 그다음에 모금 방법, 그다음에 구상 기획,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기획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저희는 케냐 아동 교육 사업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케냐를 이제 저희가 사업 정서교육 지원 사업을 할 지역으로 선정했고요. 협력 NGO 단체로 선정한 단체는 월드투게더로 선정했습니다. 왜 월드투게더로 했냐면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케냐의 교육 관련된 이제 국제개발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케냐의 정서 교육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찾고 있다라는 걸 인터뷰로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정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정서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이제 기사로 이제 출처는 기사로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유해 4분의 1이 정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다. 그리고 자녀의 약 25%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중요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서교육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자원 확보 방법은 이제 기업 사회공헌으로 삼성 SDS가 정서교육 지원 사업에 후원하는 걸로 저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삼성 SDS가 해온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봤을 때 이제 청소년 교육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맞벌이 한부모 조성 가정의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적합한 놀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속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두었고요. 현재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가를 봤을 땐 경제적 자원과 탁 기업과의 협약 체결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자원 확보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정서교육을 지원할 거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구상 기획에서 정서교육이 적절히 지원되지 못하는 케냐 지역에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정서교육 키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레퍼런스 자료로 정서교육을 키트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들이 만든 정서교육 키트고, 후원금을 통해서 정서교육 키트가 제작이 되면 그 제작한 키트를 케냐어로 바꿔가지고 케냐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모금 방식은 매스 기빙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그 정서교육을 원하는 이제 부모를 타겟으로 그 기부를 받으면, 모금을 받으면 정서교육을 받으면서 정서교육 키트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케냐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린 사업 기획처럼 매스 기빙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모금 방법은 그 매스 기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펀딩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트를 케냐의 지역에 후원하는 방식을 설립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고, 그 후원자에게는 리워드로 교육 키트를 제공하고, 또 후원자가 준 이제 모금액으로 이제 케냐어로 바뀐 정서교육 키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기획은 이제 먼저 정서교육 키트를 제작하고 케냐 버전, 한국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또한 저희가 찾은 방법 중에서 월드투게더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서교육 말고도 뭔가 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실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품을 보내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든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래서 그러면 지난 사업 중에서 뭐 어떤 물품을 줬다라는 거를 봤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뭐 케냐 그 개발도상국 그 지원 대상들에게 뭐 100개를 나눠줬다 하면 마스크를 보낸 게 아니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후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매해서 나눠준 걸로 확인이 돼서, 만약에 케냐에서 방문하여서 제작이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케냐에서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케냐 버전과 한국 버전 정서교육 키트 제작 가능한지 먼저 환경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홍보 방식으로는 이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자체 사이트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SNS 홍보를 통해서 기업과 기관들에게 이제 이 펀딩에 대한 것들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펀딩을 실행한 후 후원자에게는 정서교육 키트를 이제 리워드로 발송하고, 케냐에서는 교육 키트를 제작 및 해당 지역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후속 조치로는 기부 보고서 게시 및 후원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개요대로 더 구체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물어봐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어, 이게 케냐 지역 정서적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약간 키트만 전달해주고 그게 끝인지, 혹시 그 뒤에 뭐 키트를 설명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서적 교육에 대해서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 자료로 만든 이 디자인 시안에서 만드는 이 키트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요즘 감정 일기 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이 키트를 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정서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디자인한 거라서, 그 부분에서 처음에 왜 이 키트로 선택을 했냐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뭘까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사가 굳이 있지 않아도 이 키트를 가지고 집에 가져갔을 때 정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취지로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월드투게더를 보니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7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왜 굳이 케냐를 선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도 있고 그 나라도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케냐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월드투게더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 먼저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종료된 지원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중에 케냐가 했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월드투게더에서 케냐 지역에 계속 지원하는 케냐 지역에 윙윙 도서관이라고 그 도서관을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 그냥 책을 지원해줘서 책을 놔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환경적으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키트를 더 보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희가 이제 근거로 자료를 찾는 것 중에서도 케냐와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요. 3팀 조혜지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키트를 이제 아동들한테 케냐 아동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동들이 스스로 그걸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애들이 글자를 잘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은 아이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은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수업이나 보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회에 활발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질문을 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수준을 너무 높게 질문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질문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니까 좀 활발하게 질문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이 팀의 그 발표 내용에서는 그 정서교육이라는 범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항상 이렇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케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걔네들한테 지금 정서교육이 더 우선적인가? 라는 의문을 잠깐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다른 교육도 아까 혜지가 얘기하듯이 글씨를 모를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교육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서교육이라는 걸로 이렇게 점핑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물품을 만들어서 케냐로 보내는 비용보다는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만들었고 여기서 비용을 보내고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12주차에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마스크 예도 들었지만 사실은 또 현지에서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작 과정이나 뭐 그 어떤 그 수준, 질적인 어떤 담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뭐 돈으로만 줘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떤 건지,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팀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좀 현실적인 방법을, 우리가 지금 케냐에 안 가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다음 발표를 몇 팀을 할까요? 혹시 먼저 하고 싶으신 팀 있나요? 굉장히. 5팀 해도 될까요? 네, 5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5팀. 잠시만요. 5팀은 이제쯤 한 2팀 걸 보니까 그냥 우리가 빨리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얼른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떨려가지고 떨림만. 이제 또 떨리는 게 2팀 거 들으니까 좀 풀렸어요? 아니요, 계속 떨려요. 아, 빨리. 아니 뭐 그냥. 우리가 떨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저희는 기후는 도돌이표 718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목차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활동보고를 주차별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관심 있는 분야를 생각해서 공유를 먼저 했을 때 공통적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더 나아가 기후 참정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례된 기업을 보면은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릴레이 캠페인 조사를 시작했을 때 사업 방향성과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목차로는 사업 개요, 그리고 목표, 내용, 기대 효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환경 문제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 위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제를 넘어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산불이나 폭염, 폭설, 태풍, 이상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을 기후 위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배경으로 봤을 때 기후 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과 주거, 먹거리와 일자리, 경제 모두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권과 생존의 문제로 직면되는데, 기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중요하게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기후 참정권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기후 선거 혹은 기후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생존권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에 투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한 정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린피스를 선정을 해보았는데, 이는 그린피스는 국제 환경 보호 단체로서 그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 보호와 기후 참정권, 북극 보호, 플라스틱 제로 등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린피스에서는 그 사업 목적이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 알리고 기후 참정권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업 목표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SNS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비대면의 상황을 넘어서 SNS를 활용하는 캠페인이 가장 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을 통해 기후 참정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슬로건 팻말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 기후 718이라는 슬로건을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재활용의 팻말을 제작을 하는데 이거를 제작한 팻말을 SNS에 업로드를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후 참정권에 대한 자유롭게 작성된 거를 업로드가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대상자를 지목을 하여서 이게 지속 가능한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목을 받았으나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으로 기부할 수 있게끔 수익 구조도 확산을 시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후 도돌이표 718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알려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은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후 참정권을 알리고 사람들이 기후로부터 위협받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삶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여기에서 슬로건의 718은 78억 명의 지구촌을 위해 한 명의 작은 움직임들이 기후 참정권의 팔로우십을 만든다라는 그 슬로건 718을 저희가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이제 릴레이 캠페인 방법으로는 종이 상자 집에 있는 그런 상자들을 재활용을 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하나의 예시로 만든 건데 자신이 자유롭게 그 기후는 도돌이표라는 그 캠페인 활동을 자유롭게 담고 이거를 SNS에 업로드를 하여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대한 사업 내용 세부 계획은 최종 발표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로 SNS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기후 참정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 참정권에 쉬운 접근이 가능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기후 참정권 권리 행사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됐고요. 혹시 질의응답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자유롭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린피스가 저희의 그린피스가 아니라 사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팀 박슬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네. 발표 듣다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매체로 접했을 때는 저희 나라 청소년 중에 청소년 기후 행동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기후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는 청소년 단체랑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세대가 SNS에 더 강하다 보니까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 단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한을 하려고 했는데 SNS라는 자체가 처음에는 청소년을 했다가
이제 340 세대까지 넓혔다가 그 SNS 자체가 대상을 그냥 모든 대상으로 포괄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권을 주자 해서 모든 대상으로 이게 점점 대상이 확대됐어요. 처음에는 청소년이 되게 SNS 활용을 잘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이 지금 예를 들면 이전조에서 케냐의 어떤 케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이전조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 O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대상이 있는 거는 아닌 건가요? 사업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를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자면은 굳이 기후 위기 자체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대상을 한 건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대상을 그래서 환경과 기후 위기로 타겟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뭐 국제 NGO 단체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은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 가능한 개인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일상에서 회복을 시키고 그 운동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저희가 릴레이 캠페인을 이제 선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면은 저희 5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5팀 발표 내용은 사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 같은 경우는 언제 해도 필요한 거고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과가 뭐 단기적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지금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뭐 저기 세령이가 대상에 대한 질문도 했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뭐 단체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들도 이제 그 질문하거나 그 커멘트를 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대상은 뭐 전 지구죠. 뭐 굉장히 우주적, 그러니까 지구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릴레이를 한다라는 차원의 어떤 그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뭐 우리 자체도 다 릴레이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참여 내지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법이나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거에 현실적인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최종 보고에서 설명을 해주면 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팀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어떤 팀 발표를 들을까요? 우리 지금 3팀 발표가 끝났는데요. 계속 해서 나머지 3팀을 계속 들을까요? 아니면은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점점. 그럼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업을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팀 3팀 아까 혜지가 3팀 하겠다고 사인을 네, 줬는데 3팀.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3팀은 미얀마 난민 캠프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해봤습니다. 저는 발표자 조혜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내용,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미얀마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1일에 군부 쿠데타가 발발해서 약 지금 9개월의 시간이 흘렀고요. 현재 해당 쿠데타가 내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해서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접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 태국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약 12,000명의 미얀마 난민이 인도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 국경 지역의 미얀마 난민들은 인도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해서 이런 경우에는 난민들이 이동 제한이나 정착 제한 등의 더 다양한 제약 상황에 놓이게 되며 별다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식량, 따뜻한 잠자리, 위생시설 등 이렇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식량 지원과 난민촌 설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많은 NGO들이 이를 중점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난민 개인들이 각자가 다르게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 난민 캠프에 면 섬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개인들에게서 발생하는 헌옷을 통해서 면 제품을 기부하고 인도에 위치한 미얀마 난민 캠프에 이를 지원해서 난민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이제 생리대를 필요로 할 것이고 남성들은 필요로 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면 섬유를 지원받았을 때 각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르게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제안할 NGO는 오켄이라는 NGO입니다. 국내에서 헌옷 수거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과 제3세계 교육산업, 의료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던 NGO입니다. 원래부터 옷을 이용해서 비영리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국내 단계와 국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오켄에서 국내에서 기부를 통해서 면제품을 수집하고요. 활용 가능한 면제품을 분류하거나 필요하면 세탁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제품을 인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국외 인도에서는 전달받은 면 제품은 인도의 사회적 기업인 사리바리가 중심이 되어서 국경 지역의 미얀마 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리바리라는 기업이 원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경제력을 길러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재봉 도구와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헌옷을 통해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고 제한된 지원 품목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직접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캠프에서 이탈하게 된 뒤에 재봉 기술을 통해서 난민들의 자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재봉을 통해서 지친 삶에 잠깐이나마 활력을 불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저희 프로젝트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살짝 섭섭하네요. 교수님, 저희한테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일단 그 학생들은 질문이 없는데 굉장히 오늘 그 중간 발표는 각 팀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고 아마 진도가 나갔을 텐데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전략이 딱 엿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저는 일단 그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미얀마 현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미얀마 난민들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NGO 입장에서 미얀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국제개발 협력이겠지만 그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그 난민으로 왔을 때 하는 뭐 이런 서비스도 사실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그 범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 꼭 미얀마 현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차가 심하잖아요. 아주 좋은 면과 질이 낮은 면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옷캔이라는 그 NGO에서 아마 그런 뭐 세탁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수선을 하거나 이렇게 그 정리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그 부분에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옷캔에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감시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과정을 관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뭐 헌옷에 대해서 재생을 해서 그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는 NGO들도 많고 또 해외도 사업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집 주변에 헌옷 박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수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욕구도 욕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 제품의 옷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존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자원을 면 옷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질문이 없으면 다음 조로 넘어갈까요? 교수님 한 번만 더 질문 있으신지 없으신지 잠깐 기다려봐도 될까요? 네네. 네. 한 10초, 20초 정도 기다려볼게요. 섭섭해서 지금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와우. 감사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미얀마 난민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점이 되게 좋았고 자활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미얀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위험성을 고려하고서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직 생각해 본 게 없으시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이제 미얀마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국경 지역으로 하면은 그 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난민의 정의 자체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 같은 정의여가지고 인도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해봤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보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있으실까요? 저 5조 박신영 질문해도 네네. 될까요? 네, 말해주세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 면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업 비용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요, 저희 아직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고요.
기말 발표 때 이 부분 보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영이가 얘기한 사업 비용은 사실 우리 프로젝트의 그 내용에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 인터뷰 때 그런 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신영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 현지나 이런 그 제3세계 국가에서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 팀은 몇 팀으로 할까요? 질문이랑 코멘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팀 남으셨죠? 1팀, 6팀. 6팀이요? 하고 싶으신 팀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저는 6조 박상미라고 하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팀원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주제 선정을 교육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고요. 저희 조의 사업 대상은 아프리카의 학교 밖에 있는 아동입니다. 저희 유네스코 통계국에 의하면 전 세계의 17%에 해당하는 2억 5,800만 명의 아동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청소년의 비율이 31%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학교 밖 아동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업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동의 교육 문제 중 하나는 가난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은 학교 대신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도 아동 4명 중 1명이 노동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아동이 더 증가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의 아동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가난한 이들이 교육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는 또 다른 원인은 교사입니다. 이 사진은 유엔에서 발표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4번째 교육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양질의 교육이 부족한 이유는 훈련된 교사의 부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가난 때문에 아동들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가고 있으며 교사조차 제대로 교육을 받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교 밖 아동의 교육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사업은 교사는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고 아동은 교사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즉 교사와 아동이 함께 공부하자라는 의미로 사업명은 스터디 윗 미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방문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스터디 윗미는 아프리카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으로 인해 빈곤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눠졌습니다. 첫째, 국내 학습지 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아동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의 학습지를 제작해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 NGO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교육 종사자들과 더 나아가 재능 기부를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사업에 참여할 아프리카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 지역 특정 동네 혹은 마을을 선정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일주일치 학습지를 제공해 학습을 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는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여 아동의 교육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학습지를 잘 해온 아동에게는 빵이나 학용품 등 아동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교육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로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지금까지 대상 선정, 문제 파악,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왔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더 보충하여 최종 발표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6조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4팀 홍유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우선 질문 드릴 거는 국내 학습지 사업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궁금증이 생긴 게 아프리카 국가랑 한국은 교육 문화나 문화 접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교육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협력이 조금 어렵다면은 커리큘럼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위로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긴가요? 좀만 더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4조 박슬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의 대상이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동으로 선정을 했고요. 아동이면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네, 초등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조사해 주신 거를 보면은 네네. 75%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그중에 8%만 중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냥 제 의견 중 하나인데 교육이 그 6팀에서 말한 대로 교육의 필요성이 더 있는 부분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중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보충해가지고 최종 발표 때 다시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교사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교사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궁금해가지고. 그 교사들이 이게 뭐지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이 좀 부족해가지고 훈련이 좀 그 가난으로 인해서 훈련이 좀 덜 됐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훈련시키고 그 교사들이 아동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저희는 방안을 냈습니다. 아, 그러면은 먼저 교사들을 교육을 하고 그 네네. 교육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가정 방문 같은 형태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살짝 가정 방문 형태긴 한데 일일이 한 집을 찾아가는 거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홍보를 하고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 마을에서 좀 교육을 좀 도와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갈 정도로 그 교사들의 수나 그런 수요가 네네. 충분한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도 살짝 그 교사 수의 부족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나 재능 기부를 하시고 싶은 예를 들면 저희는 태권도나 뭐 음악 이쪽도 아이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은 재능 기부로 받고 다른 부분은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를 찾는 걸로 방안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면은 제가 그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서두에 우리 팀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아이템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수업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NGO들이 그 현지에 가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가장 그 흔한 아이템 중에서도 그러니까 글을 깨우치게 한다거나 뭐 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이 아마 초창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활동인데 이제 그런 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이제 그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의 어떤 형태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 분명하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기 질문했듯이 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교사를 교육한다고 우리가 했을 때 현지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누구를 파견할 것인지 아까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추상적인 접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교사와 학생의 그런 부분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뭐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거는 그 현지에서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부족 간에 모여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기존의 사업들도 다 이렇게 학교를 만들거나 이렇게 모이게 해서 하는 그 사업들을 했던 것 같아서 그 기존 사업을 조금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차별되는 부분들을 좀 뽑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간 펜이랑 구몬 같은 경우가 이제 협력을 하겠다는데 그게 이 아프리카의 아동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런지에 대해서 저는 빨간 펜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빨간 펜이나 구몬 학습지를 해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사업 계획에서는 좀 최종 발표에서는 좀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단순한 건데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용어를 쓸 때의 학교 밖은 학교를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교가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용어적인 해설, 용어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학교 밖 아동 이러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용어적인 해설을 조금 더 그 최종 보고 때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6팀 발표 잘 들었고요.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할 1팀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1팀 발표자를 맡은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NGO와 국제개발협력 1팀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3개로 나누어 첫 번째로 추진 배경과 목적 및 목표, 두 번째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목적 및 목표 소개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무분별한 아동 노동 착취로 인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공정무역을 통해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자라는 생각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를 위한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알리자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목적은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는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 획득과 공정무역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개도국 생산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하는 무역거래 시스템을 뜻합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극심한 빈곤을 개선하고 소규모의 농부나 노동자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공정무역이 생겨난 배경은 신자유주의 세계와 경제 속에서 개도국의 사업자들은 시장 접근의 한계, 정보 부족 등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앞으로의 계획 중 저희 팀은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이트와 공정무역과 관련된 제품을 탐색하고 그 후에 카드뉴스 제작에서 소개할 제품을 선정할 것입니다. 또 공정무역 키트를 찾아보고 구매 후 직접 키트를 제작하는 체험도 해볼 것이며 공정무역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또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정리 중인 단계라 최종 발표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1팀이 아주 전략적으로 너무 많은 거를 얘기를 다음 기회로 밀어놨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공정무역이라는 테마를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그 얘기해도 될까요? 공정무역이라는 테마를 선정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차원이 높은
것으로 이제 간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 지원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걸로 이제 있었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것의 개념은 실제로 그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 1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 게 아까 뭐 카드 뉴스도 만들고 그 뭐에 대한 거를 할 건지는 이제 그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그거를 널리 알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공정무역 그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걸림돌이 가격 경쟁력이에요. 실제로 보면 뭐 커피나 무슨 너트나 이런 거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제3세계 국가하고 협업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가공해서 판매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활성화가 안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염두에 두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에서 SNS나 이런 카드 뉴스나 이런 툴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짧은 시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툴임에는 분명한데 또 그런 SNS나 카드 뉴스가 갖고 있는 홍보의 한계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공정무역의 제품들은 단순하게 뭐 사진을 보거나 이렇게 그림을 봐서 소비자가 그거를 구매하거나 그거의 어떤 신뢰성, 이 제품을 내가 삼으로써 뭐 그 더 품질이 좋다거나 아니면 더 맛이 좋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구매함으로써 그 제3세계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다 담기는 카드 뉴스나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프로젝트 기획, 그 실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그 공정무역 네트워크 거기에 그 사이트나 이런 활동들을 쭉 스터디를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고 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거라든가 개선해야 될 걸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깊이 있게 1팀에서 좀 그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학생들은? 공정무역 제품은 1팀 사람들은 구매를 해보셨나요?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팀의 이제 목표가 이제 공정무역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 아직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생각보다 좀 비싼데 양이 적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소비자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걸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행력 있게 다가가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모두 6개 팀이 그 중간 과정까지 논의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팀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거를 좀 뒤에 남겨놓고 조금 더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팀들도 있고
완성도가 어느 정도 비교적 높지만 오늘은 전략적으로 다 안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팀들도 있었고, 하여튼 중간 발표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순위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 내용에서 각자가 기준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기는 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다, 필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 팀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어떤 논의 주제다, 아니면 논의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고, 그러니까 각자 우선순위를 매기는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최종 보고회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니까, 오늘 중간 평가표에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커멘트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또 생각나는 대로 단어 위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ESG의 이해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수업을 특별히 하는 이유도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뭐 학교 밖 아동이니 공정무역이니 뭐 미얀마 여러 가지 우리 주변 사회에서 오르내리는, 언론상에서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그러니까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아까 다른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다양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유행어처럼 나오는 게 ESG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상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학부에서 특별히 특강 기회를 마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ESG가 뭔지에 대해서, ESG 유행어처럼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1주차, 13주차 두 번에 걸쳐서 하루에 2시간씩 수업 동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충강 교수님 수업하고 중복이 돼서 두 번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듣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ESG 수업 12주차 전문가 인터뷰 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사인을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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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